전국 세입자협회에서 주거 팀장을 맡고 있고 윤성노라고 그러고요. 그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관련된 이 번화의 바람이 한 대한민국에도 불고 있어서 참 기분 좋게 시원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거는 올해 7월 30일 그리고 7월 30일과 8월 4일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이것이 좀 변경된 게 좀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고, 임대차 계약 주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가 소유자분 없는 거를 가정하고 세입자를 가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세입자협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 선언이라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그 주거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자yok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분쟁 조정위원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5%, 6%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고, 이 권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세입자들의 이 권리 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좀 군부 정권 때 만들어지고 이후에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지금 3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의 상태로 지금 부동산이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권리는 더욱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한다 해가지고 좀 주장을 하고 출범식을 갖고 1년 동안 주장한 결과 그래도 좀 미약하나마 변경이 되는데 조금 이바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거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회권은 본인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이 격차를,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노동권과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그 장애인 인권이 있겠는데요. 이런 거는 요구를 하지 않으면 주장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주거권도 사회권의 일종이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 그리고 부담 가능한, 내 소득에 대해서 너무 막대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 주거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울 현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 통계로서 전국 1인 가구 27.9%인데 서울은 약 30.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6년에는 약 68%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두 번째, 서울의 여성 1인 가구 추세인데 남성 1인 가구는 약 47.8%, 여성 1인 가구 52.2%로 여성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는데요. 1인 가구 중에서 20, 30대 비율이 약간 43.6%로 약간 비교적 상당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19%, 그러니까 5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실제적으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에서 서울 지역에서 한다고 치면 실제 내 집 마련은 한 20년 이상은 걸릴 수 있겠죠. 요즘 들어서 뭐 전세 가격 폭등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세 가격은 그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전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현실이겠죠. 자, 세입자들의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매에 나갔다 해서 본인이 전세금을 떼어서 세입자들의 42%는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11%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대책이 있는데요. 집주인 만나서 신분증, 주소지, 생년월일 확인. 두 번째, 전세대금은 주인 이름 계좌에 직접 입금. 세 번째, 등기부 등본을 앱 등으로 직접 보고 확인. 의뢰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토보통부의 내용 나옵니다. 이 국토보통부 임대차 3법 시행.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시 한 번을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 번 2년 차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는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임대차 신고제는 뭐냐면은 계약할 때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2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2020년 9월 이후에 되는 계약 중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하거나 임대인이 당신 나가라 혹은 임대료를 올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옛날에는 2배, 3배 올려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 각 시도별로 조정해서 그 이내까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6개월과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그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전월세 이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만약에 나가달라 그러면은 이때 찬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나 한 번 더 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인이 그 월세 가격을 뭐 5%, 6%, 4%로 올려달라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이거는 분쟁조정위원회로 갈 수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옛날에는 그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나가라, 아니면은 계약 종료한다, 아니면은 계약금을 올려달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20년 11월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까지로 변경됐거든요. 6개월과 2개월,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과 2, 6과 2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찬스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그냥 쭉 가는 거고, 나중에 또 한번 찬스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지만 5% 그거를 꼭 들어줄 필요는 없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개월 전까지는 꼭 임대인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저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간다. 계약은 누가 할까요? 계약은 누구와 할까요? 사기를 주의하려면은 신분증을 확인한다 그랬는데, 세입자와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개인 법인 10타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위임장, 인감증명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대리인이 나온 경우 첫 번째는 그 대리인과 전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대리인이 나와도 그 임대인에게 계좌로 보내야 될 테고, 최종 잔금을 지불할 때는 그 임대인 본인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인중개사가 맨 마지막까지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최종 잔금까지 하는 것,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2020년 11월에 이것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다시 변경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아마 약간 바뀔 겁니다. 근데 하도 이렇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체크할 수 있게 되었고, 소재지, 토지, 건물 이렇게 써 있게 해놨죠. 그래서 미납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에 써 있는 거는 뭐냐면은, 미납국세가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보증금이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의 보증금이 잘못하면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임대인이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주택임대차 계약서인데 법무부 양식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가 되게 자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써있고, 임대차 기간 어떻게 한다, 이거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은 서로 이게 분쟁이나 그런 거에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여기 뭐 기타 특약사항이 사실 좀 중요한데, 특약사항에 뭐 그런 게 있겠죠. 내 주택에 대해서 그 전대차로 해가지고 내 주택을 또 누구한테 빌려주는 행위, 혹은 그리고 우리 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문제,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다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별지로 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이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했구나. 그래서 대항력,
차임증액 청구, 월세 소득공제, 다 묵시적 갱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좀 사실 이 내용이 좀 조금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됩니다. 뭐 열심히 일하셔도 보증금을 날리시면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아셔야 되는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서울시에 한 20% 정도는 민간임대주택이거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해당되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이거는 뭐 5년 거주, 아니면 8년 거주하고 법적으로도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세입자에게는 그 임대료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만약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해놓고 이런 양식으로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있는 임대차 계약으로 해당되는 주택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등기부 등본입니다. 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집을 이걸 한번 떼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표제부는 건물 내용을 쭉 써놓은 거고, 건물 형태를 써놓은 거고, 등기부 등본은 소유와 채권사항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그리고 을은 누구한테 채권사항이 있는지를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 자, 거주할 목적물 주택은 어떻게 확인할?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인데 행정부 소관이거든요. 정부24 인터넷 웹페이지 그 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이게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 그래서 여기서 건물의 관계, 뭐 이런 건물의 상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거는 이 두 번째 사항, 위법 건축물, 이 건물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법 건축물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상단에 표시되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호수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현황에 화살표 보이시죠? 가운데 용도라고 써 있습니다. 용도 화살표. 용도에 보면 이렇게 쭉 써 있죠. 어떤 용도. 이종, 근생, 고시원. 고시원인데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어떤 내용의 위반 건축물인지 민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부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건축물 대장 민원24 들어가시고 등기부 등본으로 채권 관계랑 누구 소유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 그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깡통 전세, 본인 보증금 지키기. 건물 가격과 이 전세 가격이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발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과 전세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 만기 때 이 보증금 돌려막기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증금 관련된 사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월세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갭투기는 전세에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일 때는 이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등기부 등본, 아까 했던 등기부 등본, 등기소에서 법원에서 하는 등기부 등본 각구 이 소유권에 다음 내용이 기재된 거에서 계약 자체를 아예 파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가처분 등기, 경매 등기, 압류, 가압류 이런 빨간 줄이 거있거나 그러면은 계약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그 지저분하다 싶으시면은 법원 관련된 등기 내용에 그런 게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호가를 보고 부채 비율은 그 선순위 최고액과 그 선순위 먼저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과 본인 보증금을 합산해서 붙인 거 좀 보는데, 이걸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약 80%, 다가보다는 70%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설제 거주입니다. 전입신고는 곧바로 그 이사를 하는 날 곧바로 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 곧바로 주민센터를 가면 되겠고, 그 중요한 사실은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 최고액은 등기부 등본, 아까 했던 등기부 등본 을구에서 확인하는 건데, 아까 했던 선순위 근저당 설정 최고액을 보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 을구는 채권 관계죠. 채권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서울 지역은 3,700만 원이거든요. 나보다 우선순위 있는 사람의 그 채권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야 되겠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이런 게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임대인만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만. 그래서 임대차 정보에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정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임대기간입니다. 이 깡통전세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차 보호법은 2년까지 보장하고 1년을 계약하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5% 지급개선 조항이 있지만은 이거는 5%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런 거 아닙니다. 주택 내 파손된 부분 이게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다 그러면은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이소에서 살 수 없는 거는 임대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는 임대인이 하는 게 맞고 다이소에서 웬만큼 할 수 있는 거, 뭐 형광등을 갈거나 웬만한 거 그 시설이나 교체하는 거는 그리고 주택 내 파손된 부분 이것도 수리를 요구하는데 맨 처음에 입주할 때 시설물 상태를 사진 요즘은 그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으로 다. 왜냐면 2년, 3년, 4년 지난 다음에 그 상태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없거든요. 자, 월세세 공제제도 이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고시원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5년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근로소득자 연봉 7천만 원 이하 대부분이 해당되실 텐데 10% 세액 정도 되니까 이 월세세 공제제도가 있다는 거 세입자 꿀팁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공인중개사에게 아까 전자거래 계약을 제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부에서도 이걸 좀 권장하고 있고 이거에 되면은 그 금리 우대나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묵시적 갱신 웬만하면 사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선량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묵시적 갱신을 하시잖아요.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되고 사실 웬만하신 임대인들은 웬만하면 다 그 월세로서 해가지고 받으시고 이 부동산 매매 차익 하시는 분만 전세로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크게 이렇게 증액이나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한 경우에 계약 종료할 이사를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원래 사실 법적으로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기.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를 하셔야겠죠. 임대차 계약 만료일 최소한 6개월 전에 얘기를 좀 미리 하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답이 보증금을 제약하게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지를 일단 약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계약 만기 언제 이거를 보증금을 주시겠습니까? 할 때 답이 두 가지겠죠. 계약 만기일 매달월에 반환해 주겠다. 1번인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 다음 세입자 오면 주겠다. 2번인 경우가 조금 악성이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 10%나 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준다고 하면 10%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계약을 했고 이 매달 며칠 날 잔금까지 다 치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언의 압박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임대인도 이 사람이 나가기로 확정이 됐고 언제까지 나가게 됐고 나머지 금액도 이 사람이 임차인이 요구를 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금 10%를 미리 받아는 것이 이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 말만 믿지 말고 본인도 그 직방이나 아니면은 피터팬이나 그런 데 올려가지고 여기 이 방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 방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예.
그리고 아까 계속 산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정 내리면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법적 장치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내 보증금을 이제 이 건물에다가 채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했던 법원 법원 그 등기에다가 그 빨간 등기를 딱 찍는 겁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거든요. 이 건물의 전세 보증금을 안 줘서 이 임대인이 내가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그 등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빨간줄은 거기 때문에 이 임차권이 등기가 되는 순간 이 건물 자체에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자, 깡통 전세, 이게 제일 황당한 경우인데요. 예. 집값도 하락하고 임대인이 뭐 보증금도 다 없고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경매도 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진짜 전문가의 상담, 전국 세입자협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까지 가는 주택은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지요. 예. 그래서 이전에 깡통 전세부터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거에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세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를 믿지 마세요. 그 공매 있죠, 공매 캔코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 변제금이 이 최우선 변제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는 이 제도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의 변제금을 못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돼서 5천만 원이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걸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주거권 얘기했듯이 권리거든요, 권리. 이게 지금까지는 30년 동안은 이게 맨날 나가라면 나가지 본인 보증금도 못 찾고 막 그러게 권리라고 인식을 못 해가지고 주장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좀 주장도 하고 이 공정한 거래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쌍방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우리가 지불하거나 그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효능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주거와 관련된 거에서는 정당한 돈을 내는에도 불구하고 항상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나의 주거 권리, 계약부터 이사까지 구로 청년 주거 로드라는 구로 청년 전체 네트워크와 함께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국 세입자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성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이나 그런 거 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